신학의 대중화와 현장화를 추구하는 이신근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칼바르트의 사상에 나타난 신학과 정치 34번째입니다. 2달 만에 다시 이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번 혹은 두 번만 더 하면 마지막 결실을 맺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3장 칼바르트의 사상에 나타난 신학과 정치의 상관관계의 방법론적 적합성과 어의. 우리는 이 연구에서 바르트의 사상에 나타난 신학과 정치의 상관관계의 방법론적 관점을 상세히 다루었다. 제1장에서 우리는 두 논문, 사회 속의 그리스도인과 과거와 미래의 예를 들어서 초기 바르트의 신학의 주제인 하나님과 사회의 관계를 분석했고, 제2장에서 교의학과 정치, 내용에 대한 말과 상황에 대한 말의 관계와 바르트의 유비론의 의미에 관해 논의했다. 여기서 우리는 바르트에게 나타난 신학과 정치의 상관관계의 방법론적 관점의 적합성과 어의를 한 번 더 요약하려고 한다. 1. 하나님과 사회. 하나님 개념으로부터 사회 개념을 설계하려는 것이 바르트에게 나타난 신학과 정치의 연관성의 중심적인 의도임을 우리는 이미 지적했다. 하나님은 주체로서 자신과는 다른 주체성인 사회를 객체로 만들고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도 세계사의 혁신과 형성의 주체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신학이 진지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사회에 대하여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전혀 다른 자, 전적 타자로서 사회를 전적으로 전혀 다르게 만드는 분이라면 우리는 사회에 대하여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한 바르트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사상, 사고, 생각 속에서 표명되는 하나님 개념과 사회 개념의 인식 질서는 신앙 속에서 인식되는 하나님과 사회의 실제적 질서에 형식적으로, 내용적으로 상응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사회가 역사적으로 하나의 목표를 지향하는 세계사 내의 변혁과 운동으로 생각되기 위해서라면 사회는 자신의 역사의 주체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그 자신의 주체로 만드는 것과 즉 그 자신의 주체로 만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따라서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생각되어야 한다.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회성의 결과도 사회 속에서 인식할 수 있게 하나님에 대해 말해야 한다. 하나님은 자신을 주체로 만들고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 자체도 주체로 곧 해방된 인간들의 사회가 되게 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에 대한 진술은 사회에 대한 진술을 포함하며 사회에 대한 진술은 하나님에 대한 진술을 전제한다. 이렇게 하나님 개념으로부터 이로부터 전개되어야 할 사회 개념에 대한 사회 개념에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개념을 사회 개념에 원칙적으로 선행, 앞서 전개함으로써 바르트는 19세기 신학과 결별하게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1914년이 발발할 때 독일의 지도적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보여준 태도에 실망한 그에게 가치상대주의라는 딜레마가 매우 예리하게 부각되었기 때문에 바르트는 자유주의 신학에 의해 맺어진 그리스도교와 부르주아적인 문화와 사회 간의 계약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바르트가 보기에 그리스도교적인 서양의 전통의 역사는 긍정적인 것, 객관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것, 그리스도인의 사고와 행동을 위해 규범적인 것의 특징을 상실했다. 스위스의 종교 사회주의자들과 연결하여
관련을 맺으며 바르트는 그리스도교를 오히려 부르주아적인 세계와는 낯설고 대립하는 운동으로 파악했다. 그런 복음을 부르주아적, 자본주의적 문화와 사회의 위기로 해석했다. 바르트가 제시한 그리스도교와 부르주아적 사회의 구분, 이를 통해 표명된 교회의 사고, 생각과 행동을 위한 그리스도교적인 서양의 전통의 역사의 규범성을 배격한 것은 사회 속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새롭고 더 나은 규범을 추구하게 만들었다. 그리스도인의 사고와 행동이, 생각과 행동이 관련 맺어야 할 이 객관적인 것, 규범적인 것, 보편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서 바르트는 1916년 이래 하나님을 말하려고 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교 전통 밖에 계시는 분, 복음의 모든 영향, 교회사 배후에서, 뒤에서 서서 이것을 진행시키시는 주체이다. 바르트에 따르면 신학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교의 이 주체, 곧 하나님에 대해 말해야 한다. 신학의 주제는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계약이지 그리스도교의 전통의 역사가 아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실천과 연결해 볼 때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올바른 정치적인 실천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하나님 개념에서 나오는 것이지 교회사의 그 어떤 이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 신학과 사회학, 바르트의 기본적인 방법론의 결정은 그가 교회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의 신학과 정치의 연관성의 완성을 위한 직접적인 관련점, 연결점으로 선택했다는 사실에 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 개념과 사회 개념을 결합한 것은 신학과 사회학의 관계 규정에 영향을 미쳤다. 하나님과 사회의 상관관계에 대한 그의 해석에서 바르트가 느낀 점은 이렇다. 신학은 정치 활동의 윤리적 가치를 제시하지만 사회학은 이 가치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 이론적인 도구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작업을 분담한다는 방식으로 신학과 사회학의 관계를 규정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바르트가 볼 때 이러한 작업 분담이 고려될 수 없는 이유는 바르트가 사회학을 가치 중립적인 학문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사회학의 모든 연구 방식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세계관적인 기초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이다. 바르트에 따르면 모든 사회학의 방향 배후에는 특정한 철학적 전제로부터 출발하여 이로부터 특정한 정치적 결과에 이르는 세계관적 인과, 원인과 결과, 만약 그렇다면, 만약 하다면 결과적으로 그러하다라는 원인과 결과의 합리성이 존재한다. 만약 모든 사회학적 이론 형성이 세계관적인 인과, 원인과 결과의 합리성의 규정을 받는다면 이것은 필연적으로 신학의 인과의 합리성의 진리주장, 신학의 인과의 합리성의 진리주장과 경쟁하게 된다. 신학과 사회학이 구분되는 것은 이 둘이 관련을 맺는 문제 영역과 관련해서가 아니라 이론적인 출발점과 관련해서 그러하다. 신학이 하나님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이로부터 사회 인식으로 나아간다면 사회학은 사회의 자기 반성으로 만족한다. 그러므로 신학의 사회학의 개별 이론을 수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오직 이것들을 그 세계관적인 합리성과 분리하여 자신의 합리성에 맞추어야 한다. 따라서 바르트에 따르면 신학과 사회학 간의 경쟁은 다음에 두 가지 고찰로부터 생겨난다. 1. 하나님과 사회의 상관관계로부터 사회인식은 신인식을 함축하고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2. 사회학은 세계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학은 자신의 신학과 정치의 연관성의 틀 안에서
사회 이론을 만들어내어야 한다는 요구를 받는다. 그러나 이것은 신학이 스스로 사회학의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 이론은 신학의 주제가 된다. 실제로 바르트가 중요하게 여긴 것은 사회학과 세계관의 결합에 대한 비판만이 아니라 신학의 사회 이해와 사회학의 독자적인 구상 간의 합치 가능성, 일치 가능성에 관한 질문이기도 하다. 신학은 사회학의 영역에서도 세속적인 휴머니티, 세속적인 인본성, 인간성, 휴머니티의 참된 말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이 말씀에 의해 신학은 그 자신의 임무를 환기하게 되며 또 이것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합치와 협력의 가능성은 오직 신학적으로만 내게 될 수 있다. 바르트에 따르면 만약 신학의 사회 이해와 이에 해당하는 비신학적인 사회 이해 간의 내용적인 접촉점이 권위 있게 입증될 수 있다면 이러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소래 혹은 물화의 문제가 바르트의 사회 이론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트의 사회 이해가 또한 소외의 문제와 소외의 지향, 소외의 극복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사회 이론과 친화성 매우 친근하다는 결론을 내려도 좋다. 3. 바르트의 사상에 나타난 신학과 정치의 상관관계의 사회 이론적 관점들. 이제 우리는 바르트의 사회론의 중심적 주제를 가지고 그가 완성한 신학과 정치의 연관성의 사회 이론적 주장을 조명하려고 한다. 1. 개혁과 혁명. 바르트가 정치를 개혁 정치라고 정의했다면 이로써 그는 정치 실천을 이중적인 오해로부터 지키려고 한 것이다. 한편으로 바르트의 영속적 개혁 정치의 이론은 정치 실천의 가능성의 완급화와 세분화에 기여한다. 사회 질서가 변혁되고 폐지되는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질적인 도약이 아니라 세계사회의 긍정적, 부정적, 연속성 내의 사회 상황의 효과적 변혁이다. 그 어떤 사회 질서도 자신과 앞서는 자신을 선행하는 사회 질서와 동시대적인 사회 질서와 결합하는 중재 관계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정치가 할 수 있는 일은 사회 전체의 직접적인 변혁이 아니라 항상 구체적으로 사회 안에서 화해되지 못한 요소가 지배한 것에 대한 책임 있는 요소들이 지배하게 되는 것에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러한 사회 질서의 요소를 극복하는 것이다. 정치는 체제 개혁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체제 극복이란 부자유의 지배에 기여한 사회 체제의 변혁을 의미한다. 그리고 바르트에 따르면 항상 똑같은 체제, 예컨대 경제가 사회 내의 부자유의 지배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역사 철학적으로 가정해서는 안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요소가 우세한 지배력을 갖게 된 것은 역사의 법칙의 결과가 아니다. 역사 법칙의 결과가 아니다. 다른 사회 질서, 물론 바르트는 이 다른 사회 질서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회 질서에서는 그런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개혁 정치의 임무는 사회의 부자유를 결정적으로 실현하는 체제들을 찾아내어 그것을 의도적으로 변혁하는 데 있다. 이것은 개혁 정치가 사회 질서 안에서 그때마다 지배하는 주인 없는 권력을 확인하고 바로 그로부터 그것을 무력화하기에 유용한 정치 프로그램을 만들어냄으로써 가능하다. 따라서 개혁 정치는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입장에 머물기 때문에 사회의 실제적인 변혁의 전망을 놓쳐버리는 정치 구상을 포기하는 탈경륜적 정치라고 이해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바르트는 개혁 정치를 철두철미하게 사회 질서의 극복으로도 이해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사회 개혁은, 아니 체제 개혁은 가중 속도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효과 있게 새로운 사회 질서를 수립하고 따라서 체제를 극복하게 된다. 세계사회는 연속성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연속성도 있다. 모든 사회 질서는 자신을 다른 사회 질서와 구분하는 분명한 특징, 표지를 가지고 있다. 개혁 정치는 그래서 세계사 내의 사회 질서의 교체도 고려해야 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개혁 정치가 그때그때마다 존재하는 사회 질서 안의 개별적인 행동에 고정되고 프로그램을 위반하는 경우 체제 내의 개혁에만 제한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오직 개혁 정치를 사회 질서의 영속적인 체제 변혁으로 이해하는 구상만이 세계사 안에서 사회 질서의 교체를 달성할 수 있다. 이로써 바르트는 악하다고 인정되는 사회 체제의 초월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체제를 원칙적으로 불변한 것, 변할 수 없는 것으로 정의하고 결국 이것을 긍정하는 개혁 정치의 정의, 견해들과는 분명히 갈랐었다. 바르트가 볼 때 이러한 정치의 자기 축소가 수용될 수 없는 이유는 여기서도 사회의 실제적 혁신의 전망이 단숨에 상실되기 때문이다. 혁명의 모델과 체제 내의 개혁을 지향하는 개혁 모델에 대한 바르트의 비판은 그의 개혁 정치 이론이 이 두 모델, 즉 혁명 모델과 개혁 모델 간의 중재의 일종임을 밝혀준다. 이것은 이 두 모델 배후에서 표명되는 의도를 개념화할 수 있는 정치적인 구상의 도움을 받아서 양자의 일방적인 고착화를 교정한다. 2. 마지막 목표, 중간 목표 및 운동. 여기서 논하려는 주제는 앞에서 거론된 것과 매우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설명한 것과 연결할 수 있다. 모든 사회이론은 사회 질서의 역사의 문제를 처리하려고 한다. 그것은 1. 사회 질서의 역사적 상관관계와 2. 모든 사회 질서의 특징과 특수한 가치를 숙고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정치이론은 사회의 역사적 운동만이 아니라 이 운동의 목표에 관해서도 질문해야 한다. 이 질문에 대해 지금까지 논의된 답변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의 답변은 역사의 마지막 목표의 달성과 함께 비로소 사회의 진정한 역사가 시작되는 반면 그 이전의 역사는 단지 그 역사 이전의 역사, 선사의 성격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다른 답변은 거꾸로 사회의 마지막 목표라는 생각은 고난한 것이고 정치 실천은 오히려 사회의 운동 그 자체를 지향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 생각에서 사회의 운동은 아직 도달하지 못한 마지막 목표 때문에 평가절하되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 목표의 달성 이전에 투쟁하여 이룩한 사회 발전의 모든 진보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된다. 이 생각은 전부가 아니면 전무, all or nothing의 입장으로 기우는 경향을 가진다면 두 번째 생각은 불가피한 방향상실의 특징을 지닌다. 포괄적인 목표의 제시가 없다면 정치는 전술적으로만 실행되는 강령주의,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강령주의와 가까워진다. 바르트의 사회이론은 두 생각의 극단을 피하려고 한다. 사회의 마지막 목표에 대한 관심을 그 운동에 대한 관심과 결합하는 일은 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보여주려고 한다. 중간 목표 혹은 중간 지점의 범주를 사회이론 안에 포함시킴으로써 역사와 그 이전의 역사 혹은 마지막 목표와 운동의 추상적인 대립은 극복될 수 있다. 이로써 바르트에게 사회의 마지막 목표, 중간 목표 및 운동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세계 내의 사회 운동은 1. 절대적인 마지막 목표, 곧 구원 안에서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와
2. 세계 내적인 목표 상태, 곧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 활동에 대한 인간의 무제한적인 선한 응답으로서의 화해된 사회 및 3. 세계사 내의 긍정적, 부정적 중간 목표 혹은 중간 지점, 곧 화해 요소나 비화해 요소가 지배하는 사회 질서를 갖게 된다. 바르트에 따르면 긍정적인 중간 목표에는 민주주의적이고 사회주의적인 사회 질서도 속해 있다. 그런데 세계사의 양면성 때문에 사회의 세계 내적인 목표 상태는 세계사 내의 낙관적인 긍정적인 중간 목표의 극한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바르트가 기도한 의도한 목표의 이러한 세분화는 마지막 목표와 운동의 추상적인 대립을 해소시켰고 그로 하여금 영속적인 개혁 이론을 완성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 이론은 세계사 내의 사회운동을 목표 지향적인 사회 질서의 변혁의 역사로 파악한다. 네, 여기까지 읽어드렸고요. 다음에는 3. 자본주의, 민주주의 및 사회주의와 그 부분을 읽어드리기로 하고요. 또 그 다음에는 소외의 문제가 나옵니다. 4. 소외의 문제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끝맺는 말로 한 장 정도 이 책을 끝맺게 됩니다. 좀 딱딱하고 듣기가 분명하지 않다면 여러 번 듣거나 천천히 듣거나 가능하다면 이 책을 지금 헌책방으로 아마 헌책방에서만 구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책을 구입하셔서 함께 보신다면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딱딱하고 조금 표현이 경직되어 있고 제 번역도 부드럽지 않았지만 그 바르트가 말하려고 하는 본뜻은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힘겹게나마 왔습니다. 앞으로 한 번, 아니 두 번 마무리 지을 때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바르트가 신학과 정치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바르트의 정치 신학의 본질과 그 장점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건이었습니다.